현금 이체하다 세금 폭탄. 5월부터 달라진 금융 규제. 이렇게 피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친구, 시니어 광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생활하면서 꼭 아셔야 할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세무조사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르신께 좋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에서 돈 좀 이체했는데 혹시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자녀들이나 손주들 도와주려고 용돈 보내주시다가 이거 괜찮나?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결혼 자금, 집 사는 돈, 병원비 같은 거 도와주셨다가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 그냥 가족끼리 도와준 건데 무슨 세금이래요? 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56세 이철수 씨는 치매 걸리신 어머니 병원비로 6천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날아온 건 증여세 1,900만 원 통지서였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어머니 통장에 그냥 돈을 보냈다는 게 증여로 보였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정말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에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박희철 어르신 이야기예요. 손주가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따르릉.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박희철 어르신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즘 이런 일이 왜 늘어나는 걸까요? 올해 5월부터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올해 5월부터 정부에서 금융거래 감시를 대폭 강화했거든요. 하루에 현금 5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예전엔 1,000만 원 이상만 은행에서 보고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도 위험해요. 현금 인출 이외에 계좌이체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계좌이체도 현금처럼 감시해요. 500만 원만 넘어도 들여다보고 특히 가족 간 이체를 예리하게 봅니다. 그리고 하루에 999만 원씩 나눠서 몇 번에 걸쳐서 찾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이제는 큰일 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걸 더 위험하게 봐요. 인공지능 AI가 이 패턴을 추적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우리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데 뭐가 문제야? 신고? 그런 거 왜 해? 은행에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런 생각들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금융 거래 관련해서 새로운 규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현금 1천만 원 이상 인출만 신고 대상이었고 계좌이체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이제는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모두 감시 대상이고 5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체크하고 가족 간 이체는 증여로 의심합니다. 둘째,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아내요. 요즘은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컴퓨터로 24시간 감시해요. 어라? 김 씨가 아들한테 800만 원 이체했네. 이거 증여 아닌가? 국세청으로 넘겨.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포착돼서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셋째,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한테 큰 돈을 이체했네.
10년간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데 혹시 이거 신고 안 하고 더 많이 준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2025년 3월에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전격 도입되었고, 이 제도를 통해 세무공무원은 연간 개인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증여세 관련 조사가 40% 늘어났어요. 가족 간 금융거래 문의는 60%나 증가했고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문의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럼 이제 자녀한테 용돈도 못 주는 거야? 아니에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끼리 돈 주고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럼 실제 사례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얼마 전 딸에게 결혼자금을 준 김명수 어르신 이야기예요. 67세 김명수 어르신은 딸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한 번에 계좌이체로 보내주셨어요. 2개월 뒤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요. 김명수 어르신, 증여세 신고 안 하셨는데요? 증여세? 그게 뭔가요? 내 딸한테 결혼자금 준 건데.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첫째, 5천만 원을 한 번에 보냈어요. 금융거래 자동 감시 시스템에 즉시 포착됐죠. 둘째, 증여 신고를 미리 안 했어요. 목적이 불분명했고요. 셋째, 증빙 자료가 없었어요. 이체 목적을 명시하지도 않았고요. 세금 폭탄 없이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적당한 방법은 뭘까요? 이체할 때 메모란에 딸 결혼자금이라고 명확히 적으세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이체 내역서를 보관하세요.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볼게요. 손주 유학비 보내준 이영애 여사님. 72세 이영애 여사님은 미국 대학 다니는 손주에게 매월 20일마다 정확히 300만 원씩 6개월 동안 송금하셨어요. 6개월 뒤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요. 이영애 어르신, 해외 송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어떤 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매월 같은 금액을 같은 날짜에 보내니까 정기 증여로 의심받았어요. 해외 송금은 더 예민하게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송금 목적을 손자 대학생활비라고 명확히 하고 대학 입학허 가서 기숙사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매달 정확히 3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로 약간씩 변화를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세금 폭탄 없이 손주 뒷바라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사례로 아들 사업자금 도와준 박문수 어르신. 아들이 치킨집 창업한다며 1억 원을 요청했어요. 잘못된 방법은 1억 원을 한 번에 이체하고 아무 서류 없이 송금하는 거예요. 무조건 차용증 쓰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세요. 5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가족끼리니까 그냥 주면 되지.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이자는 얼마며 언제 얼마씩 갚을 거다라는 내용을 꼭 적으셔야 해요. 그리고 매월 이자를 계좌 이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가 아니라 대출로 처리되어서 세금 문제가 없어요. 다만 자녀에 대한 증여 금액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지급을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걸로 처리해도 됩니다. 공통 포인트 최종 정리. 첫째, 한 번에 큰 금액 말고 나눠서 이체하세요. 둘째, 목적을 불분명하게 하지 말고 이체 메모를 반드시 남기세요. 5월 어머니 병원비, 아들 결혼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적어두세요.
이런 메모 하나가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셋째, 증빙이 없으면 안 되니까 관련 서류를 꼭 보관하세요. 넷째, 증여 금액이 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체할 수 있을까요? 핵심 해결책 4가지. 첫 번째, 금액을 나누어 이체하세요. 3천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하지 마시고 1천만 원씩 3번에 나눠서 하세요. 또는 1,500만 원씩 2번에 나눠서 하셔도 돼요. 시간 간격도 중요해요. 같은 날 여러 번 하지 마시고 1, 2주 간격으로 하세요. 두 번째, 이체 목적 메모는 필수예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에서 이체할 때 메모란이 있어요. 여기에 꼭 적으세요. 아들 결혼 축의금, 손녀 대학 등록금, 딸 전세자금, 생활비 지원 이런 식으로요. 절대 용돈이라고 애매하게 적거나 아무것도 안 적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증빙자료 챙기기예요. 가족 행사 관련해서는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병원비 영수증, 학교 등록금 고지서를 보관하세요. 계약서 관련해서는 전세계약서, 사업자금 대출 약정서, 의료비 관련 서류를 챙겨두세요. 이체 기록도 중요해요. 이체 확인서를 잘 보관해 두시고 통장 거래 내역, 메모 내용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네 번째, 세무사 상담도 중요해요. 언제 상담받아야 할까요? 5천만 원 이상 이체할 때는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자녀 한 명당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그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반복적으로 이체할 때도 상담받으세요.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보내거나 10년간 자녀에게 보낸 총 금액이 5천만 원 넘을 가능성이 있을 때요. 해외 송금할 때도 꼭 상담받으세요. 유학비, 이민자금, 해외 부동산 구입 등은 더 복잡하거든요. 어느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상황별 맞춤 가이드. 자녀 결혼자금 1천만 원 이상을 줄 때는 2-3번 나눠서 주시고 결혼 축의금이라고 메모하시고 청첩장을 보관하세요. 손주 교육비를 매월 지원할 때는 금액을 약간씩 변화시키시고 교육비라고 메모하시고 학교 서류를 보관하세요. 전세자금 같은 큰 금액은 계약 전에 이체하시고 전세자금이라고 메모하시고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의료비 같은 응급 상황에는 이체 후 즉시 의료비라고 메모하시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세금 안 낸 분도 계세요. 충남 천안 사시는 72세 최미선 어르신은 아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빌려주지 않으시고 차용증을 쓰고 공증도 받으셨고 이체 메모에 사업자금 대출이라고 쓰셨고 아들이 매달 이자와 원금을 어르신 계좌로 보냈고 그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것도 보관하셨어요. 그 결과요. 세무조사가 나왔지만 한 푼도 세금 안 냈습니다. 반대로 이런 실수하면 세금 폭탄 옵니다. 수원 거주하시는 이영호 할아버지는 손자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준비하셨는데 매일 999만 원씩 나눠서 인출해서 손자한테 현금으로 주셨어요. 결국 증여세 납부 고지서와 세무조사 받으시고 건강까지 해치셨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어르신들, 자녀와 손주들 도와주시는 마음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시고 방법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 끝이에요. 자, 그럼 5월부터 꼭 기억해야 할 것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현금 500만 원 이상 인출은 피하세요. 며칠간 반복해서 인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둘째, 가족에게 돈 지원해 줄 땐 차용증 쓰세요. 금액,
이자율, 상환 계획은 꼭 포함하세요. 셋째, 병원비나 등록금, 교육비 등은 직접 납부하세요. 부모님, 자녀 통장을 거치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계좌 이체할 땐 용도를 꼭 메모 남기세요. 그냥 송금 말고 병원비, 결혼자금 대출처럼 구체적으로요. 다섯째, 서류는 최소 5년 보관하세요. 세무조사는 5년 전까지도 들여다보거든요. 기억하세요. 큰 돈은 나눠서, 목적은 명확하게, 증빙 자료는 꼭 보관하시고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어렵지 않으시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 하나예요.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자. 이제는 모든 돈의 움직임이 기록되는 시대입니다. 가족 간에 돈 주고 받을 때나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준비하시면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 시니어 광장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